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일했던 모든 호주 직장들에게 4편 호스텔 리셉션 편입니다. 이거 댓글에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빠르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리셉션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보통 워홀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일단 맨 처음에 호스텔, 그러니까 백패커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백패커스에 와서 한 2주 정도 지내면서 인스펙션 다녀서 살집 구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호스텔이나 리셉션에서 일하고 싶은 게 아니신 분들도 백패커스에서 손님으로서 묵을 때 조심해야 될 점들도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요. Stay tuned.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여기는 일 처음 구한 거부터 되게 특이하게 구했어요. 이 시리즈의 맨 첫 번째인 그 오페어 편 보셨나요? 이제 그 오페어를 그만두기로 하고 거기 나와서 살 집이랑 할 일이랑 이렇게 잡이랑 집이랑 둘이 동시에 구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인스펙션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인스펙션을 다니다가 생긴 친구가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저번에 올렸던 코스탈워크에 초대해준 그 친구고요. 그리고 이 다른 친구가 저한테 이 잡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어디 인스펙션을 갔는데 제가 한참 인스펙션 다닐 시기에 저한테 맞는 조건의 집을 인스펙션을 가보면 한 대여섯 팀 정도 오는 게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인스펙션을 갔는데 저랑 어떤 남자분이랑 딱 2명밖에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 하고 인스펙션을 보고 가볍게 그냥 대화 잠깐 나누고 근데 저는 그 집이 별로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며칠 지나가지고 또 인스펙션을 보러 갔는데 아무래도 계속 제가 비슷한 조건의 집들을 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거기를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거기서 딱 맞췄는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너 거기 며칠 전에 서리힐스에 있는 인스펙션 오지 않았어? 그래서 맞아 해가지고 너무 반갑다 신기하다 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그 친구는 남미 쪽에서 와가지고 이미 호주에 산 지 5, 6년 이상이 됐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는 이제 호주 온 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혹시 오페어라고 알아?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예전에 오페어 했었대요. 그래서 나 그 오페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바리스타 하려고 한다 했더니 근데 너 영어 잘하는데 혹시 리셉션 해볼 생각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자기 친한 친구가 호스텔을 소유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대요. 거기에서 되게 급하게 리셉셔니스트를 구하고 있다고 너 거기 한번 일 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일 구하는 게 힘들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바리스타 하고 싶은데? 제안은 고마워. 근데 나는 바리스타를 일단 해보고 싶어서 내가 바리스타 하다가 안 구해지면 연락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렇게 덥석 물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나는 바리스타가 더 우선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은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제가 이 앞편에 그 카페에 그 캔디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쌓여서 여기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라고 할 무렵에 그 친구랑 또 어떻게 연락을 하게 돼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마침 최근에 또 새로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커버레터랑 CV랑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메일로 보내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주면서 커버레터를 적을 때 나 누구누구가 추천해서 적는 거다 이렇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CV랑 커버레터를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보냈죠. 근데 바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잊어버릴 무렵 그때 이 캔디 카페에서 또 그날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일하는 중에 전화가 오는 걸 봤는데 못 받았죠. 일하는 중이니까. 근데 제가 이것도 호주 되게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호주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보다 문자나 카톡, 왓츠앱이나 이런 거보다 전화를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많이 남겨요. 그래서 그 전화도 제가 이제 못 받았는데 일 끝나고 봐보니까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나 어디 호스텔 매니저 누구누군데 너 여기 이메일로 지원했더라? 너 우리 인터뷰 보러 와볼래?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다시 걸었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중이라 못 받았다. 나 보러 가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1시간 정도 봤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리셉션을 하려면은 영어가 좀 더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1시간 동안 그 굉장히 중요한 대처 능력, 경력 이런 거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하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말 시켜보고 어쨌든 그래서 거기를 뽑혔습니다. 근데 저한테 일단 트레이닝을 3주로 하고 3주 뒤에 정확히 확실히 채용 땅땅땅을 하면 그때 계약서를 쓸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다른 카페에서 통수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카페를 바로 안 그만두고 이제 3주 동안 양쪽을 병행을 한 거죠. 일단 이 호스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일단 이 호스텔은
사장님이 3명이서 동업을 하신 형태였어요. 거의 약간 관여를 안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고 은근 그 호스텔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이것저것 만질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총괄 담당하시는 분 한 분이 또 계셨고 이제 이 3번째 사장님이 제 친구의 친구였던 그분도 호주 온 지 되게 오래됐다고 하신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셨던 거죠. 그 이탈리아 사장님이 거의 사실상 관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그래도 제일 많이 봐서 한 3번 봤던 것 같고 이렇게 3분이 사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호스텔에는 말하자면 팀이라고 할까요? 팀이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팀이 청소팀 그리고 리셉션 팀 리셉셔니스트가 저 포함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나이트 스태프라고 이 나이트 스태프들은 그 호스텔 안에 스태프 룸이 따로 있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막 12인실 이러는데 스태프 룸은 4인실이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그 스태프 룸에서 살면서 리셉션이 퇴근하고 나서 그 밤 시간 동안 호스텔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 관리해주고 원래는 체크인 시간이 9 to 6였는데 6시 이후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체크인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 숙소가 제공되는 대신 돈을 안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예 페이가 없고 그 숙소를 공짜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아까 말했던 사장님 3분이 있으셨지만 그 3분은 뭐 매일 출근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아니셨고 아예 평소에는 거의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았고 실질적으로 그 호스텔 관리는 매니저가 다 했어요. 그래서 호스텔 리셉션에서 일을 하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요거는 제가 호스텔 리셉션을 한 군데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호스텔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호스텔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체크인 도와주기. 그래서 저희 호스텔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체크아웃 할 때 따로 해야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썼던 이불 있죠. 그것만 들고 와서 1층에 이렇게 수거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것만 넣고 체크아웃 시간 전에만 나가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셉셔니스트인 제 입장에서는 체크인만 도와주면 되고 체크아웃은 따로 제가 해줄 게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호스텔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희 호스텔 자체 홈페이지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지? 약간 아고다, 부킹닷컴 그 사이트들에서 손님들이 예약을 하면은 각종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한 게 다 요 클라우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표시가 다 떠요. 그럼 간혹 가다가 그게 사이트별로 이렇게 같은 날 같은 데로 겹쳐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 관리하고 또 이게 사이트마다 다른데 어떤 사이트들은 처음에 예약을 할 때부터 일시불로 돈을 다 지급해야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체크인하기 2주 전 부터 결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가는 사이트가 있고 또 이게 막 되게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그렇게 아직 결제가 안 된 예약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리셉션에서 그 카드 포스기로 이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결제가 되게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은근 전화도 되게 많이 와요. 그 보통 전화 오는 거는 예약 변경 아니면 취소에 대한 전화가 많았고 아니면 나 여기 근처까지 왔는데 길을 못 찾겠어 뭐 이런 전화도 은근 되게 많이 오고요. 저희가 오피스 폰이 따로 있었는데 그 폰으로 전화 오는 거를 다 받는 거 이것도 일이었고 또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호스텔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따만한 그 지켜야 될 규칙들 리스트가 보통 있어요. 호스텔에 가면. 보통은 그 리스트에 이걸 어기면 얼마 벌금을 매길 거야. 요거는 어기면 얼마 벌금 매길 거야. 이런 게 다 리스트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백패커스들은 이런 걸 잡아내서 벌금을 매기는 게 큰 수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숙박비 자체가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지키세요. 근데 이제 저희 호스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제일 규칙 어겨서 벌금 많이 매겨지는 게 설거지 안 하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동양인들이 설거지 안 하고 가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항상 백인 애들이었어요. 진짜 제가 딱 한 번 너무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생긴 동양인 여자분이 2분이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마 2분이 자매거나 친구거나 이래 보였는데 저희가 출근하자마자 키친에 가서 설거지가 안 된 게 막 쌓여있다. 그러면 저희가 CCTV를 그 전날 리셉셔니스트가 퇴근한 시간 거부터 밤새 거를 다 돌려봅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봤는데 그 동양인 2명 자매가 그 설거지를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잉? 처음인 것 같은데? 동양인들이 설거지 안 하고 간 거? 특히나 동양인 여자애들이 설거지를 안 하고 간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이랬는데 다 돌려보니까 그
좀 있다가 다시 와서 그 설거지를 다시 하고 가시더라고요. 역시 동양인들은 we're very disciplined. 우리는 항상 규칙을 지킨다. 어쨌든 그런 거 잡아서 벌금 매기는 거 끝 이게 아니라 저희 호스텔 같은 경우는 첫 번째부터 바로 벌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한 번 걸리면 경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에 저희는 CCTV 화면까지 다 넣어가지고 왜냐면 그거 안 넣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설거지 했다고 우겨요. 진짜 우기 빡빡 우기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CCTV를 다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이 경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예약 프로그램에다가 어떤 걸로 경고를 몇 회 받았다 이런 걸 다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기일 때부터는 바로 이메일을 보내고 바로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호스텔에 어디가 고장나거나 하면은 또 고치는 사람들 그게 또 오피스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고치는 거 예약 잡고 와서 그거 고치는 거 다 확인하고 이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청소는 그 청소팀에서 다 했는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손님들이 쓰면 이불을 수거함에 갖다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빨래랑 건조기 돌려서 개어놓는 거 그것만 저희는 리셉션이 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아마 호스텔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호스텔은 참고로 지점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일했던 그 포츠포인트랑 쿠지비치라고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점이랑 완전 시티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리셉션에 뽑혔을 당시에 원래 리셉션 팀이 3명인데 이 점 3명이 갑자기 어느 날 다 같이 그만뒀대요. 그 3명을 다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을 할 때 양쪽을 다 트레이닝을 받았고 해보고 나서 저한테 어느 쪽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3명 중에 한 명은 포치포인트에서 그 시티점에서 5일을 근무하고 한 명은 그 쿠지 바닷가 옆에서 5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기는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여는 곳이니까 시티점도 이틀이 남고 바닷가 쿠지 지점도 이틀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3명을 뽑는 거였는데 이제 저는 양쪽 다 가봤을 때 사실 저는 쿠지 지점이 집에서는 훨씬 가까웠고 널찍널찍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바닷가 주변이니까 되게 그 동네 분위기도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쿠지 지점은 장기 숙박객이 정말 많았어요. 장기 숙박객이 많으면 좋은 게 뭐냐?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자주 없을 거 아니에요. 체크인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일이 많아지는 건데 체크인을 자주 안 하니까 리셉션 일하는 입장에서 되게 편한 거죠. 그리고 모든 약간 시설 같은 게 더 쾌적했어요. 근데 되게 큰 단점이 하나가 있었던 게 포츠포인트 지점에는 사무실이 따로 있었는데 쿠지 지점에는 사무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 휴게실, TV룸 같은 데 앉아있거나 근데 그런데 또 손님이 너무 많아지면 또 알아서 자리 피해줘야 되고 그런 게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트레이닝을 갔는데 그 한국인 여행자가 한 명 있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눈에 띌 정도로 플러팅을 하고 저는 저만 착각하는 줄 알았는데 트레이닝 할 때니까 매니저도 같이 출근을 했잖아요. 매니저도 보고 나한테는 저런 식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너한테 플러팅한다. 이건 명확하게 플러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너무 저를 불편하게 하는 그 숙박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장기 숙박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장기 숙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약이라고 해도 뭐 한 토요일쯤 와서 나 일주일 더 연장할게 아니면 2주일 더 연장할게 하고 끝날 때 되면은 또 와서 나 일주일 더 연장할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예약 사이트에 뭐 1, 2주 뒤까지 예약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말 언제까지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장기 숙박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호스텔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끼리 엄청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자꾸 백야र्드에서 대마초를 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대마초 냄새가 이렇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뭔가 약간 한약 냄새 같은데? 한약 냄새는 맡으면 약간 기분 좋은 냄새인데? 뭔가 한약 냄새 같은데 맡았을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했는데 그 매니저가 말해주더라고요. 저게 대마초 냄새라고. 사실은 그것도 다 규정에 어긋나죠. 게다가 저한테 그렇게 약간 불편하게 했던 그 한국인 숙박객이 대마초 피는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보니까 저보다 한 5살 어리던데 어린 놈이 새끼야 말이야. 내가 너 봐줬어. 어?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포츠포인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시티점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포츠포인트 지점이 킹스크로스 역에
동네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위험한 동네래요. 전 몰랐어요. 저는 항상 6시면 퇴근을 했잖아요. 근데 6시 넘어가고 이제 밤 되면은 그 킹스크로스에서 저희 호스텔이 있는 거기 좀 넘어서까지 그 구간에 그렇게 마약 취한 사람도 많고 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위험하대요. 밤 되면은. 그걸 알았으면 그래도 쿠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거기 지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요. 트레이닝을 3주를 했잖아요. 트레이닝 마지막 날 너 이제 한 내일 모레쯤 계약서 쓸 거야. 근데 나 사장한테 갑자기 얘기를 들었는데 너 혹시 TFN 대신 ABN으로 일할 수 있어? 근데 난 ABN이 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워홀 오면은 다 TFN으로 일하던데 ABN이 뭐야? 이렇게 했더니 뭐 ABN으로 일을 하면은 뭐 고용 형태 같은 게 조금 달라지는데 오히려 우리가 시급도 더 많이 줄 거고 시급을 얼마 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급을 거의 $10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10면은 거의 한 9,000원 만 원을 시급을 9,000원 만 원을 더 주면 엄청 많이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시급도 훨씬 많이 주고 너한테 훨씬 좋은 거야. 근데 is that a deal breaker for you?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ABN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들어봐서 약간 어리버리하면서 그냥 뭐 좋은 거라고 하고 막 시급도 엄청 많이 더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듣다가 마지막에 is that a deal breaker for you? 하는데 그 deal breaker가 약간 그런 거예요. 이 다른 게 다 마음에 들어도 요거 하나가 안 맞으면 나는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담배를 핀대. 나는 담배는 나한테는 딜브레이커야. 이 사람이 외모도 잘생기고 뭐 다정하고 다른 거 다 괜찮아도 이 사람 담배 펴? This is a deal breaker for me. 다른 거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 조건이 어긋나면 나는 못한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매니저 말대로 ABN으로 일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면 이게 딜브레이커냐는 말을 물어본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좀만 고민해봐도 될까? 이렇게 하고 제가 남자친구가 호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나 여기서 ABN으로 일할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알고 보니까 이 ABN이 개인 사업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훨씬 많이 떼게 돼요. 그러니까 시급을 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급을 $10씩 더 줘도 결국 세금 떼고 나면은 오히려 더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고용 형태 자체가 ABN이 아니라 TFN이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일하는 중에 직원이 다친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TFN으로 일하고 있으면 사장이 이런 법적인 책임? 아니면 뭐 다친 거에 대한 병원비라던가 이런 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ABN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사장 측에서 아무 책임도 없고 직원이 알아서 다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남자친구는 저한테 ABN으로 일할래? 라고 물어본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거기 안 하면 안 되냐고. That's a very dodgy business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니저한테 강하게 얘기했죠. 나는 ABN으로 해야 하면은 나는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매니저가 자기가 사장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저만 예외로 TFN으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FN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뽑혀서 처음 들어올 당시 그 시기쯤에 나이트 스태프 한 명 빼고 양쪽 지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그만뒀어요. 근데 나이트 스태프들은 어차피 이제 돈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니까 TFN, ABN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직원들은 싹 다 그만두면서 다 ABN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저는 3개월 트레이닝을 다 끝냈는데 만약에 제가 나 ABN으로 해야 되면 일 안 하겠다 해버리면 채용 공고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서 인터뷰 다시 보고 3주 트레이닝을 또 시키고 새로운 애를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저를 TFN으로 해주고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할 당시에는 이 호스텔 전체에 TFN으로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ABN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첫 번째 문제. 사실 이것도 제가 말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기 매니저도 네팔 사람이었어요. 진짜 시드니에 그 인도, 네팔, 파키스탄 정말 그쪽 계열이 많아요. 제 첫 번째 시리즈부터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매번 문제가 있었던 거는 다 이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딱 매니저 봤을 때부터 네팔 사람이라고 하길래 약간 쎄한데 했는데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래 편견 가지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의 편견이 강화되는 그랬습니다. 일단 트레이닝을 3주를 하는 동안은 저랑 그 매니저가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같이 했는데
출근 시간에 단 한 번도 맞춰서 온 적이 정말 3주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최소 10분, 최대 30분까지 제가 기다렸고요.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는 아직 정식 채용이 된 게 아니니까 그 사무실 열쇠를 저한테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늦게 오면 저는 그냥 손님들이 쓰는 소파 앉아서 기다리고 늦을 수 있어요. 늦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미리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 시드니가 대중교통이 딜레이 되고 뭐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가버리고 이런 때가 많아서 뭐 놓치기도 쉽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냥 나 버스를 놓쳐서 20분 더 걸릴 것 같아. 아니면 나 지금 트레인을 탔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 몇 분 더 걸릴 것 같아. 이렇게만 말을 해줬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 말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식 채용이 됐잖아요. 분명히 트레이닝 3주가 끝나고 정식 채용이 되면 바로 계약서를 쓸 거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왜냐면 사장님들은 출근을 안 하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사장님 번호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죠. 나 계약서 언제 써? 하면 내일 모레 그 사장님이 한번 호스텔 직접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사장님이랑 얼굴 보고 쓸 거야 이랬는데 그날 사장님이 안 오시고 또 그러면 이제 언제 쓰는 거야? 하면은 내가 사장님한테 말해서 내가 갖고 올게 했는데 또 안 가지고 오고. 그래서 또 물어보면은 또 매번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 쓰는 게 계속 미뤄지고 그래서 계약서를 자기들끼리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약서를 보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고 제가 정식 채용이 돼서 열쇠 받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바로 이틀째에 엄청 화가 나가지고 오더니 갑자기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대요. 그게 우리 잘못이라는 증거 있냐는 거예요. 너가 매니저야? 제가 사실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이유는